공군의 원대한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삼성항공이 KF-16을 조립 생산해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공군과의 콜라보로 미래 먹거리를 창조했다는 썰이 있다. 여하튼 KT-1과 KF-16, T-50, FA-50까지 대표 기업인 삼성항공과 카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전투기에 대한 기술력을 쌓았다. KF-X 사업은 2002년 소요 결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선행 연구를 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탐색 개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계 개발과 각종 계약을 했다. 선행 연구 과정에서 터키는 오바를 해서 커트했고, 인도네시아의 20% 지분 참여와 카이 20%, 정부 60% 지분 비율로 정리되며 2010년 인도네시아와 계약하였다.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지만 결국 2015년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기체 크기와 엔진 개수, 레이더, 센서류 등의 ROC가 계속 바뀌다가 2014년 확정되었다. 비교 성능의 기체는 당시는 F-16보다 나은 성능, 요즘은 FA-18 슈퍼호넷급 전투기이다. ADD와 카이가 주도하고 250여 개의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가 참여한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0여 년간 약 8조 8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로 시제기 6대를 만들고 한국은 약 9조 원을 들여 120대 양산 계획이다. 엔진은 G사의 F410-4G2400으로 결정했다. 엔진 개발 로드맵에 따른 출력이 약 20% 향상된 엔진 버전은 수출 불가고 한국만 장착 가능하다는 썰이다. G로부터 2023년까지 총 15대가 납품 예정이고 나머지는 한화에서 라이선스 생산한다. ADD가 탐색 개발하여 AESA, IRST, EOTGP 핵심 기술 중 해외 수입이 가능한 기술들은 사들였다. AESA 레이더는 ADD가 개발하지만 직접 시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화에게 맡겼다. IRST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에게 기술 도입 후 한화가 만든다. EOTGP는 한화가 함정용으로 개발한 것을 전투기용으로 개발 중이다. 일라이즈는 사부의 도움으로 통합전자전체계를 만들고 테스트한다. 카이는 기체 설계와 풍동실험, 조립기술, 조종 시뮬레이터 등 T-50에서 얻은 기술과 록히드 마틴의 검수로 시제기를 조립 중이고 올해 말 완성 예정이다. 워낙 사공이 많아 수많은 수정으로 기초 설계와 상세 설계를 하다보니 동체 조립 과정은 수월하다는 썰이다. 알려진 블록별 개발 일정은 2026년까지 만들어지는 시제기 6대가 블록 0, 2028년까지 만들어지는 40대가 블록 1, 그 이후 만들어지는 80대가 블록 2이다. 무장 능력은 블록 0의 유럽산으로 반미립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 공대지 폭탄 일부가 인티될 예정이다. 블록 1은 미국산 공대공 무기도 인티되고 공대지 임무 능력은 50% 정도만 가능할 듯하다. 블록 2에서 공대공, 공대지의 완벽한 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체계 통합은 기체 제어 부분은 블록 0에서 완료하고 각종 레이더와 센서류들도 블록 2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역시 모든 체계 통합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적 통합이다.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개발 일정 목표 달성은 지금까지 순조로워 보인다. 지금까지 KEF-X 사업의 간단 정리를 해보았다. 역시 항공 덕후들과 공군 밀매들이 많고 워낙 시끄러웠던 국방 사업이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블록 2나 3에서 내부 무장창을 가진 풀스텔스형으로 개발되는가일 것이다. 일단 기초 설계와 상세 설계에서 내부 무장창을 염두에 둔 설계가 추가되었다는 추론들이 있다. 내부 무장 및 무장 장착대, 지지 구조, 내부 무장 도어 및 개폐 피팅, 작동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서 사전에 내부 공간을 확보한 상태임. 블록 1 시점에서는 반미립 무장 장착을 위한 지지 구조와 무장 장착대를 해당 공간에 설치하고 있음.
내부 무장창 적용 시에는 블록 1에서 적용했던 반매립 무장장착대랑 지지 구조를 제거하고 탄통을 6열에서 4열로 줄이고 확보된 우측 공간에 LRU와 배선을 재배치하는 개조를 적용함. 장입 탄약량이 500발에서 400발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공군 요구 성능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서 문제는 아님. 요약하면 내부 무장창이 설계와 개조 과정에 반영되어 있고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가장 반가운 내용이었다. 블록 2부터 내부 무장창 장착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ADD 50주년 기념 영상과 가이의 사보에서 캡처한 사진들로 내부 무장창에 4발이냐 6발이냐로 흥분들 했지만 계획하고 연구하고 있구나 정도로 추론할 뿐이다. 현재까진 아직 계획에 없다는 블록 3에서 풀스텔스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썰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블록 2까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타격이 가능한 FA-18C D급 크기의 AESA 레이더를 가진 4.5세대 기체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썰은 안승범 기자의 멘트이다. 유튜브 밀리터리에서 언급한 현대중공업과 카이의 협업 계약이다. 현중의 주도로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KF-X 함재기 관련이 아닐까 하는 추측성 발언이었다. 경항모에 대한 썰들도 다양한 지금, 미래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 개발 중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KF-X의 미래 과제. 앞으로 미래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할 만한 국가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정도이다. 냉전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로 바뀐 20세기와 중국의 부흥과 유럽, 일본의 노쇠화, 미국의 경제 문제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 시대에도 전투기 개발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다. 2030년대 이후 동북아 전투기 전장은 더 많은 스텔스기가 뒤덮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F-22, F-35와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 J-31, 일본의 F-35, F-3, 한국의 F-35. 물론 상당수는 성능은 둘째치고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스텔스기일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이 특이하니 미사일과 잠수함으로 도배하자는 단순한 생각의 글들을 보면 답답하다.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없는 기술을 잘 믹스하여 열정을 녹여내 납길 내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먼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호응하고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한 단계 레벨업하는 성과물이 탄생할 것이다. 다 된 밥에 재뿌리나 인도네시아발 KF-X 자금난 우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F-X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 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E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E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계약금 납입 등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에서 올해 국방예산보다 2,000억 원 증액된 129조 3천억 루피아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E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 미기술 이전 거부한 KEFX 4대 핵심 기술 국산화 가능 판단 광고.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E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등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E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E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E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CDR 통과란 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KEFX 전체 체계의 CDR 통과를 선언하고 KEFX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CDR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들 모두 국내 기술진의 역량으로 CDR을 통과한 게 맞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제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AESA 레이더, IRST, EOTGP 등 3개 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RF제머는 LIG 넥스1이 개발해 CDR을 통과했다.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된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향후 국내외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시돼 한국 국방기술의 첨단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최초로 4대 핵심 기술 장비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AESA 레이더와 EOTGP 등 형상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는 장비는 앞에 전자 스크린이 설치돼 제한적인 관람만 허용된다.